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은 주말 사이에 중동 리스크 불안 요인을 극복하고 또 하루 종일 끌어올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전일 미국의 상방 만기일이 종료되고 또 마침 터진 악재들로 인해서 주말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은 여전히 강한 자금이 들어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또 어떤 시장 관점이 추가되었는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 순서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 야간 선물은 전일 0.78% 하락 이후 나스닥은 아침에 추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 1%가량 오늘 하락 출발 후 1.83%까지 내려가면서 흔들렸다가 말아 올리면서 0.15% 하락한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선물 거래입니다. 시장 주도권은 금융투자의 선물 매수였습니다. 9시 34분 기점으로 금융투자가 오늘 시장 내가 끌어올립니다 하는 식으로 오늘 돌파봉을 만들면서 시장을 주도했죠. 이거는 장중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내용으로 오늘 하루 종일 금융투자의 선물 매수에 대한 워딩을 오늘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언급을 드린 것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테슬라 로보택시 시범운행이 있었던 날이었죠. 테슬라가 22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로봇택시 서비스를 개시했고요. 무인 택시 시장을 두고 구글 웨이모와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로봇택시는 우버처럼 테슬라가 운영하는 택시만 운행되지만 향후에는 개인이 소유한 차량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차량을 쓰지 않는 기간에는 이를 로봇택시로 돌려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미국 S&P 제조업 서비스업 PMI 발표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연설, 미셸 보우만 부의장 연설,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 연설,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 연설, 오스탄 굴스비 연은 총재 연설,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슈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주요 우라늄 농축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등 주요 핵시설 공격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으며 이스라엘은 접근로 차단을 위해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을 미국 공습 하루 만인 23일에 다시 공격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의 개입이 본격화되며 불안한 주말을 보낸 금융시장은 우리 장중 사이에 진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 리스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개입하면서 전쟁이 장기화가 되기보다는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장의 인식이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시장은 장중 진정되었고 원유 선물 또한 아침에 5% 이상 급등했다가 거의 원위치로 내려오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JP모건은 브렌트유 가격 변화를 각 시나리오별로 전망했습니다.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또는 걸프 지역 원유 인프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때는 원유 선물이 120에서 130달러까지 솟아오를 것으로 추정했고요. 이란의 석유 수출이 인프라 피해로 중단될 경우에는 75에서 80달러 선에서 한동안 거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원유 및 가스 인프라가 더 이상 공격받지 않을 경우에는 60달러급으로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벤스 부통령은 미국이 이란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 스스로에게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미 공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뒤집는 발언을 했고 이는 이란 정부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지만 미국의 중동 문제 개입을 두고 공화당 내에서도 갈등 조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얘기인데요.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상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가 조작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을 비롯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정리할 방침이며 정부 출범 후 2, 3주 내에 신속히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만큼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오기영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 위원장이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과 세법 개정까지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코스피 지수를 구성하는 대형주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죠. 이에 따라 국내 주식 수익률이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주식 잠정 수익률은 5.08%로 벤치마크 수익률인 4.87%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 윅비에 편입되는 만큼 국내 채권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장중 체크사항입니다. 첫 번째, 오늘 가장 중요했던 메인 수급 주도권을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9천억을 매도했고요. 금융투자가 선물을 1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주도권을 잃었긴 했죠.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에 5월 22일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에 외국인은 오히려 선물을 굉장히 많이 매도하는 기간으로 삼았죠. 5월 22일 기준으로 시장을 그 시기를 넓혀 보면요,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1조 6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형적인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따라서 외국인 선물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늘은 금융투자의 선물을 주목했었는데, 금요일에는 금융투자가 신규 매도를 했지만 주도권을 갖지 않았던 이유는 호가창을 위에다 걸어놓고 외국인들이 쇼커버링을 하는 물량에 자연스럽게 고가에 체결되도록 놔뒀죠. 근데 오랜만에 금융투자가 오늘 선물을 주도권을 가졌는데 돌파 시에 그냥 금융투자가 나 오늘 내가 보낼게요 하는 시그널을 보내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9시 34분에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포착이 되자마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가 매수했고 앞으로 금융투자가 오늘 선물 매수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매수량을 늘리면 시장은 더 올라가는 거고 줄이면 꺾이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시장을 풀어가야 했던 날이죠. 원래대로 외국인의 주목을 했다면 오늘 시장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역으로 외국인은 매도를 늘려왔으니까요. 오늘 당장의 움직임은 금융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플러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 수급에 두 번째 초점을 맞추는, 혹은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비슷하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으로 풀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 34분에 돌파, V턴 돌파 시에 금융투자가 땡겼다라는 것을 체크하면서 그 뒤에 금융투자가 지속적으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선물 매수가 꾸준히 유입됐음을 확인한 채 금융투자 선물에 집중해서 풀어갔던 그런 날이고요. 상승에너지와 하락 방어세를 합쳐놓고 보면은 첫 번째, 오늘 금융투자의 선물 매수가 메인 첫 번째로 주도권을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개인 위클리 옵션, 콜옵션 매도세, 그다음 풋옵션 매수세, 요게 이제 메인 역할을 또 했습니다. 이거 두 가지 다 상승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하게 아침에 터닝한 이후, 자, 요 V턴이 나온 이후에는 하방으로 볼 시간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월물 그리고 위클리 옵션, 콜옵션 매수세도 상승 에너지와 하락 방어세에 힘을 보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외국인 월물 풋옵션 매도가 이제 방어세에 힘을 보탰고, 그 다음에 개인 선물 매도도 소량 존재하면서 또 방어세 하락 쪽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대로 하락 에너지와 또는 향후 부담스러운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이제 보이는 힘은 첫 번째, 개인 코스피 현물 매수가 1조 3,797억 원이 대량 매수가 나왔던 겁니다. 자, 제가 개인들이 1조 원의 매수, 코스피 매수를 넘어가면은 시장의 조정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죠, 몇 번. 그런데 그거는 이 조건이 가장 핵심이 될 때 체크할 내용이고요. 또 오늘은 워낙 이제 금융투자가 그걸 덮어낼 정도로 선물 매수를 했고, 또 나머지 수급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날이었죠. 따라서 개인의 코스피 현물 대량 매수, 1조 원 이상의 대량 매수는 분명히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개인들은 일단 오늘 떨어질 때 매수 대응을 했어요. 3,000포인트를 본 개인들은 일단 떨어진 걸 기회로 활용해서 매수를 했는데, 자, 진짜로 시장이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량을 그냥 뺏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수일 내에 2, 3일 내에 저 물량을 대부분 뱉어내기만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만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을 코스피 현물을 매수하면서 뭐 한 3, 4조 원 이상, 5, 6조 원 이상 이렇게 매수를 공격적으로 위쪽으로 당겨준다면 그건 단기적으로 시장이 이제 조만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음을 또
체크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2021년 1월에 있었던 동학개미 운동 시절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죠.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9만 원까지 넘어갔던 삼성전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땡기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상승을 시켰고, 그게 마지막 고점이 됐던 적도 있었죠. 물론 코스피는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한 구간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단기 고점이 만들어졌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에너지와 향후 부담부 물량의 두 번째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세와 외국인 그리고 금융투자 현물 매도세가 있었고요. 외국인 미니 선물 매도와 미니콜 매도 그리고 미니품 매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금융투자의 월물 콜 매도와 품 매수도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오늘 지수관리 종목 중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의 역할 부재를 다시 한번 언급드렸는데요. 향후 시장이 골드만삭스의 목표치인 3100에서 3150 이상 진출 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반도체 지수, KRX 반도체 지수 비율 20%를 차지하는 이 삼성전자의 공백이 커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는 나머지 20% 비중인 SK하이닉스 주도로 시장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지속 상승 시 판단 포인트는 420 정도가 일단 첫 번째로 거론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콜 420 거래가 최근에 특이 동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콜 420 거래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420자리를 일단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자리도 되기도 합니다. 440선도 그 다음 자리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고가 라인이죠. 4년 전 고가 라인. 그 다음에 시장 조정 시 판단 포인트는 400 라운드 피겨 자리인데 여기 사실 400에서 401이에요. 401도 있습니다. 401, 400과 401.5까지도 좀 보고 있는데 이 자리, 오늘 지켰던 자리 중에 하나죠. 오늘 돌파 다시 만들었던 자리, 오늘 넘나들었던 자리, 그 다음에 밑에 392자리 말씀드렸죠. 주말 리뷰 영상에서도 포함해서 언급드렸고요. 최근에 한 1, 2주 사이 계속 언급드렸던 383에서 385자리가 핵심 자리 이고요. 여기를 깨게 되면 시장은 한동안 이제 밀리는 구간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440을 돌파한다면 한동안 연속 상승해서 뭐 진짜 500선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의 강한 모습을 또 이어갈 수 있다. 지금은 사실 유동성 장세라고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준유동성 장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돈이 공급되는 것은 아직은 되지 않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제 숨어있던 돈들, 우리나라 시장 작년에 안 좋았죠. 그래서 나가있던 돈들, 숨어있던 돈들이 지금 시장에 기대감을 갖고 정부 정책에 기대감을 갖고, 그 다음에 앞으로 유동성이 몰릴 것을 기대감을 갖고 먼저 선제적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야겠다 해서 들어오는 숨어있던 자금이 실제로 유입되는 그런 준유동성 장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시 판단 포인트 중에 383, 385는 이제 풋 380 거래가 특이 동향이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87월물 거래에 주목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시장 주도 종목으로는 돈이 더 몰리며 더 강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거래 대금이 오늘 3조 7,500억이나 발생을 했고요. 두산에너빌,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페이 등 이 총 6종목의 합산 거래 대금은 12조 원을 넘기며 수급 쏠림이 상당히 심한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총 5위 전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45조 9,467억 원, 두산에너빌리티가 43조 9,425억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3조 4,652억 원으로 이 세 종목이 엎치락뒤치락하며 5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책 이슈로 데이터 센터와 AI, 로봇 강세가 있었는데요. 이건 로보티즈, SK 이터닉스, SK AI, 로보스타 등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동 불안으로 유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등이 움직였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 오늘 만기일을 맞아서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콜옵션 당일 최대 움직임이 총 바닥 대비 28배, 28배가 402.5 위클리 콜에서 발생을 했고요. 풋옵션 당일 최대 움직임은 초반에 약 4배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397.5풋에서 발생했고요. 그 다음 6월 4일, 6월 9일, 6월 18일에 385와 400 7월물 콜옵션 중심의 대량 주요 블록딜 물량은 여전히 시장에 존재하며 힘이 유효한 상태로 추정됩니다. 일부 청산된 것으로도 보이지만 실제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힘이 유효한 상태로 보이고요. 6월 만기 이후에 풋옵션 블록딜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콜옵션 블록딜 물량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로 보입니다. 자, 이제 지지와 저항 및 유효 타점, 이제 파생반에서 오늘 유효했던 거는 399 1차 지지를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이탈을 했습니다. 아침에 강한 이탈을 했다가 V턴으로 돌아오는 그 기준점이 399를 통과하는 시점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399 라인을 강하게 그어 놨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갔죠.
그래서 오늘 8시 41분에 파생반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는 기준 라인 이거 중에서 399를 오늘 보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이타로 다시 돌파하는 기준 양봉을 세울 때 금융투자가 집중적인 선물 매수를 통해 시장을 이끌었고, 이는 장 종료 시까지 메인 수급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으로는 오늘 9시 12분에 자 보시면 여기 자리를 이탈하는 요 분봉에서 숏 포지션, 그 다음에 399자리를 이탈하는 자리에서 숏 포지션 했지만 여기서 쌍바닥을 잡고 돌파할 때 다시 롱 포지션으로 핵심 들어가는 요 자리가 가장 중요한 오늘 기준봉이 되었고요. 기준 양봉 이때가 9시 34분이었고 그 돌파 후에 지지받고 지지받는 것 9시 35분, 41분도 체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시 16분에 그 자리를 지지할 때 한번 있었죠. 롱으로. 그 다음에 10시 34분경에 이제 여기 또 돌파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가 돌파할 때 그리고 12시 42분경에 쭉 뒤로 가서 이제는 12시 42분경에는 이렇게 자 여기 돌파하는 자리 또 만들어졌죠. 자, 여기로 확대하지 말고 이쪽만 보면 자 여기 돌파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저항 돌파 자리. 어차피 시장은 금융투자가 보시다시피 검은색 선 금융투자가 주도권을 갖고 움직였는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장 초반에 4천억, 5천억을 보이면 그리고 꾸준히 굴곡 없이 상승을 하면 하루 종일 상승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금융투자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도권을 갖는 금융투자가 선물이 꺾이지 않는다면 오늘 상승으로 봐야죠. 그럼 뭐야? 눌림 롱 포지션으로 보는 게 유리했죠. 그래서 이런 지지받는 자리, 돌파 자리 같은 자리죠. 여기도 막혔던 자리죠. 자, 이 자리는 당연히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후반부에는 자, 여기서도 돌파 후에 지지받는 자리 체크할 수 있죠. 1시 48분에서 51분 사이. 자, 여기네요. 자, 한번 돌파해서 여기 다시 지지받고 가려는 자리. 자, 여기가 그 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2시 39분 정도 돌파했던 자리 또 지지받는 이런 자리들을 체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은 제가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매일 하면서도 마지막 시간에 장 마치고 3시 45분부터 3시 40분부터 4시 한 40분 정도까지 1시간 정도 동안에 이제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매매일지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당일 시장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리뷰해보고 복습하고 이제 데이 트레이딩 타점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매매한 거 한번 점검해보고 뭐 코멘트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이 정말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반드시 그날 그냥 장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귀하고 시장에 내가 오늘 어떤 점이 내 매매에서 잘못됐고 잘했는지를 꼭 생각해보고 점검을 해야 나중에 그 시간들이 경험으로 쌓이고 내공으로 바뀔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기본이죠.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 지지 역할, 지지가 이탈되면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이제 결제 싸움 진행 과정 체크 내용인데요. 2시 7분과 2시 54분에 수급을 확인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405콜이 결제되느냐 마냐였어요. 405콜 개인들이 단독 매수를 한 상태로 시장 계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05콜 자 405콜이 장 후반까지 거의 이제 내재 가치를 갖는 정도까지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개인들은 계속 매수 물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장중에 실시간 방송 때 계속 언급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저렇게 개인들이 가득가득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수익을 줬다고 해서 청산도 안 하고 있는데 줬는데 청산 안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결제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아주 극히 낮다고 봅니다. 가끔 가다가 1년에 몇 차례 정도 개인들이 단독으로 대량 매수했던 옵션을 결제 시까지 끌어올리는 경우도 가끔 나오는데요. 평상시에는 별로 보여주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제 405포인트 밑에서 종가를 코스피 200 종가 결제가가 형성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요 405콜 차트를 보면 자 위클리 405콜 차트를 보면 이렇게 장 막판에 바닥 대비 0.11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뭐 6배까지 콜옵션이 이동하기도 했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콜옵션이 6배 정도 막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개인들은 요거를 엄청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누군가는 수익이고 누군가는 저 위에서 손실을 보고 사가지고 손실을 보고 있다고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근데도 청산을 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두세 배 정도의 수익을 봤을 텐데 청산을 하지 않고 결국엔 그게 0이 돼서 마감을 했죠. 근데 이 정도는 약과예요. 시장에서 2, 3년 전쯤에 자 이런 제 유튜브에 이 썸네일인데요. 옛날 썸네일인데 자 요거 검색을 한번 해보셔서 직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위클리 옵션 레전드 당일 149배가 휴지되는 마법인데요. 이거 5분 정도짜리 영상인데 그 당시에 장중 방송을 한 5분 정도 자른 겁니다. 즉 마지막에 결제 시간에 나타나는 현상을 자른 건데요. 개인들 149배까지 상승했던 콜옵션을 끝까지 청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결제 시에 마지막에 코스피 200이 뚝 떨어지면서 끝나서 이 149배로 149배나 갔던 것을 0으로 마감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보여준 날이거든요. 이거 검색하면 뭐 예를 들어 뭐 어떻게 검색하면 됩니까? 박중사 149배 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까요? 아니면은 뭐 옵션 뭐 레전드 아니면 뭐 옵션 휴지 박중사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뭐 어떻게 나오지 않을까요? 하여튼 아니면 제 유튜브에서 좀 한참 내려야 되는데 어쨌든 검색해서 좀 보시면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개인들 거를 결제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개인들이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걸 일반적으로 결제가 안 된다고 보고 접근하는 것이 또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타 법인 제외하고 아주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뭐 위클리 풋옵션 개인이 30억 이상 매수하는 중에 이제 적은 거였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시장은 그 풋옵션을 녹이려고 이동한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 결과 추정을 기시련 포함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체크해 보면 외국인은 43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28억 정도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금융투자는 21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136만 주 매도가 나왔고요. 현재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한 49.7% 정도 됩니다. 49.7% 정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한 9개월 정도 똑같은 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대체거래소에서 59,000원 저항 테스트를 했고요. 고가는 58,900원이었습니다. 21선이 올라오면 지지 체크 하고 있는데 오늘은 21선이 57,7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거래소 기준 종가 58,300원에서 끝났고요. 악재가 발생했는데 삼성전자는 한 2% 정도로 그래도 꼬리를 좀 달았지만 약세를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강한 SK하이닉스는 똑같은 비슷한 악재에 노출되었었는데 주말에 뭐 다 회복하고 말아 올려서 오히려 1.3% 상승하는 마감을 보였죠. 자, 외국인 수급은 외국인 선물 기준으로 9,119억 매도 마감했고요. 외국인 9월물 단독 매도 누적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선물 매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3,024억 매도했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약 11개월간의 매도 누적은 약 24조 7,837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7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81.1원으로 1.3%가량 급등해서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69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외국인은 하루하루 달러 선물 단기 차익 거래에 치중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오늘은 샀다 팔았다를 더 열심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 추세 빗각은 여전히 유지되고 오늘 양봉이 되면서 월봉상 양봉이 되면서 해당 추세 빗각을 또 지키고 있구나 라고 또 생각이 들게 합니다. 상승 추세 4년째 상승 추세 더 길게 보면은 더 길어지는 상승 추세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오늘 3.3% 상승한 24.76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갭상승을 크게 보인 다음에 하루 종일 내려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변동성 장세,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고요. 급락 출발의 변동성 지수는 갭상승했으나 하루 종일 반등하며 변동성 지수는 내려오며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은 8월 이장 청문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증시도 코스피 3000을 안착한 지수가 추가 상승세를 달릴지 주목하면서 시장의 주도 수급을 파악하며 대응해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네이버 카페와 구독자 텔레그램방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께서는 현재 영상에 댓글 고정 메시지 보시고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함께 합류하셔서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장중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